안녕하세요. 송고수 요양TV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실기 45문제를 준비해서 올립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출제 빈도수가 3번 이상 높았던 그런 부분을 찾아서 시험에 적중할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의 핵심과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습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실기 45문제 시작합니다. 36번 신체활동 지원 시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때에 따라서는 강제로 권고하는 것도 좋다. 2번 대상자가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이불을 들춘다. 3번 억제대를 하면 골다공증에 좋다. 4번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면 어깨 관절 탈구를 예방한다. 5번 수면은 기억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정답은 5번 수면은 기억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대상자를 신체활동을 지원할 때요, 강제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또 대상자가 자는 동안에는 기저귀를 간다든가 혹은 젖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불을 들추면 수면 방해가 됩니다. 억제대를 하면 억제대로 어르신을 묶는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또 어르신의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면 어깨 관절 탈구가 됩니다. 억제대의 피해로서요, 자세 변환이 힘들기 때문에 욕창이 잘 생기고요, 근육을 움직이지 않아서 근력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요, 관절이 굳기도 합니다. 37번 대상자를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돕는 방법은 1번 최소 하루 30분 정도는 서 있거나 걷도록 한다. 2번 걸을 수 있는 대상자를 낙상 위험이 있어서 휠체어에 태운다. 3번 너무 느리게 걸으면 부축해서 걷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4번 서서 움직이고 스스로 활동하는 동안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한다. 5번 대상자가 움직일 때는 밀착해서 요양보호를 한다. 정답은 4번 서서 움직이고 스스로 활동하는 동안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한다. 잠깐이라도 서 있는 시간이 대상자에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최소 하루 20분 정도는 서 있거나 걷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을 수 있는 대상자를 낙상 위험이 있다고 휠체어에 태우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느리게 걸으면 부축하지 않고서 혼자서 걷는 연습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움직일 때에는요, 손이 닿을 수 있는 만큼만 떨어져서 요양보호를 해야 합니다. 38번 대상자의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옳은 것은 1번 비만, 2번 신체 기능 저하, 3번 규칙적인 배변, 4번 빠른 상처 회복, 5번 인지 수준의 증가. 정답은 2번 신체 기능 저하. 대상자의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는요, 체중 감소, 신체 기능 저하, 마르고 약해 보이고요, 배변 양상이 변화합니다. 피로, 무감동, 인지 수준 변화, 상처 회복 지연이 되고요, 탈수 등이 있습니다. 39번 다음에서 시기의 종류와 대상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 일반식, 치아에 문제가 있지만 소화를 잘 시키는 대상자. 2번 잘게 썬 음식, 치아가 적지만 씹을 수 있고 삼키는 것이 힘든 대상자. 3번 갈아서 만든 음식, 잘게 썰어도 삼키기 힘든 대상자. 4번 경구유동식,
입으로 먹는 고체 형태의 음식을 드시는 대상자. 5번 경관유동식, 연하 능력이 있지만 의식 장애가 있는 대상자. 정답은 3번 갈아서 만든 음식, 잘게 썰어도 삼키기 힘든 대상자. 이런 대상자 어르신은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일반식은 치아에 문제가 없고 소화를 잘 시키는 대상자일 때 드리는 음식이고요. 잘게 썬 음식은 치아가 적지만 그래서 씹기도 어렵고 삼킬 수는 있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저작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이야기합니다. 경구유동식은 입으로 먹는 수분이 많은 미음 형태의 음식을 드시는 대상자이고요. 경관유동식은 연하 능력도 없고 의식 장애가 있는 대상자입니다. 40번 대상자가 음식물을 삼킬 때 자주 사례에 걸리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뒤로 젖히고 식사한다. 2번 신맛이 많이 나는 음식은 침 분비가 많아서 삼키기 쉽다. 3번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 물, 차 등을 들이면 사례가 심해진다. 4번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5번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이라도 즐겁게 말을 한다. 정답은 4번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대상자가 음식물을 삼킬 때 살에 걸리지 않도록 하려면요. 될 수 있으면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고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신맛이 많이 나는 음식은 침 분비가 많아서 살에 걸리기 쉽습니다.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이나 차 등을 먼저 드셔서 목을 축이면 삼키기 쉽습니다. 또 음식을 드실 때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드리고요. 또 음식을 드시고 있는 도중에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례 예방은 의자에 앉을 수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 몸의 윗부분을 높게 해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해줍니다.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히고요. 완전히 음식을 삼킨 다음 음식을 입에 넣어줍니다. 41번 대상자가 경구약을 복용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금식인 경우에는 혈압약을 투약하지 않는다. 2번 입을 벌리게 해서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한다. 3번 처방된 이외의 약을 달라고 하면 드린다. 4번 대상자가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약을 쪼개서 드린다. 5번 약을 잘못 복용했을 경우 목에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게 한다. 정답은 2번 입을 벌리게 해서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한다. 대상자가 경구약을 복용할 때 돕는 방법은요. 금식인 경우라도 혈압약은 반드시 투약해야 합니다. 또 처방된 이외의 약을 달라고 하면 섞어서 주어서는 안 되고요. 대상자가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라도 함부로 쪼개면 안 됩니다. 또 약을 잘못 복용했을 경우에는요. 시설장,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또 약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실하지 않은 약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2번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1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 2번 밤에는 화장실 이용을 피하기 위해 표지등을 꺼둔다. 3번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어야 한다. 4번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문 밖에 걸어둔다. 5번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도와준다. 정답은 3번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어야 한다.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요.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손으로 잡고
앉거나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서 표지등을 켜두어야 되고요. 또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은 변기 옆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대상자가 그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즉각 개입하고, 또 대상자를 갑자기 침대에서 일으켰을 때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워하면 대상자 안전을 위해서 잠시 침대에 앉아 있도록 해야 합니다. 43번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대상자의 배설물 상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번 소변이 탁하고 뿌옇다. 2번 거품이 많이 난다. 3번 소변의 색이 연하고 맑고 깨끗하다. 4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의 소변이 나온다. 5번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온다. 정답은 3번 소변의 색이 연하고 맑고 깨끗하다.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 상태를 보고할 때요, 소변이 탁하고 뿌옇거나 거품이 많이 나거나 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의 소변이 나오면 꼭 보고해야 되고요. 대변에 마찬가지로 피나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44번 대상자가 침상에서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로 편하게 배변하도록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 둔부 밑에 수건을 말아서 대준다. 2번 침대 머리 부분을 올려준다. 3번 옆으로 돌려 눕힌다. 4번 대상자 다리 부분을 올려준다. 5번 똑바로 눕혀서 힘을 주게 한다. 정답은 2번 침대 머리 부분을 올려준다. 대상자가 침상에서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는요, 침상을 올려주어서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45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 중인 대상자가 배설을 어려워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골반 근육 운동을 시킨다. 2번 대상자가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준다. 3번 대상자의 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4번 괄약근 주변 근육의 힘을 빼게 한다. 5번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준다. 정답은 5번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준다.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도끼는요, 변기를 미리 따뜻한 물이나 수건으로 데워둡니다.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줍니다. 또한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줍니다. 또 대상자가 배변하기 힘들어 할 때는 대상자의 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고요. 배설할 수 없는데 계속 기다려주는 것보다는 변이가 있을 때 다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배변할 때는요, 괄약근 주변 근육에 힘을 주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4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동변기로 옮길 때 이동변기의 위치는 1번 이동변기를 침대 난간 왼쪽 45도 각도로 놓는다. 2번 이동변기를 침대 난간 오른쪽 60도 각도로 놓는다. 3번 이동변기를 침대 난간 오른쪽 45도 각도로 놓는다. 4번 이동변기를 침대 난간 왼쪽 30도 각도로 놓는다. 5번 이동변기를 침대 앞에 똑바로 놓는다. 정답은 3번 이동변기를 침대 난간 오른쪽 45도 각도로 놓는다. 대상자가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 오른쪽으로 45도, 30도에서 45도 정도로 비스듬히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47번
대상자의 기저귀가 젖었을 때 속히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1번 피부 손상과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2번 요실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3번 배변으로 인한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4번 기저귀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 5번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답은 1번 피부 손상과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장기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피부가 붉어지는지 또 상처가 생기는지 통증을 호소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고 욕창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48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아랫배가 평만하고 아프다고 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아랫배를 마사지해 준다. 2번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준다. 3번 수분 섭취를 조금씩 줄인다. 4번 침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한다. 5번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소변이 잘 배출되는지 살핀다. 정답은 5번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소변이 잘 배출되는지 살핀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상태라도 대상자는 보행이 가능합니다. 주변을 청결히 하고 감염에 주의해야 되고요. 소변 주머니에서 배출구를 열어 소변을 비운 후에는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닦아줍니다. 또 아랫배를 마사지하거나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주면 요도 점막이 손상됩니다. 또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수분 섭취는 권장합니다. 또 침대에서 자유롭게 움직여도 됩니다. 49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소금으로 의치를 닦는다. 2번 의치를 뜨거운 물에 삶는다. 3번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4번 자기 전에 의치를 세척한 후 다시 끼워준다. 5번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여 의치의 변형을 막는다. 정답은 5번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여 의치의 변형을 막는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할 때요,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의치를 닦는 것도 좋습니다. 의치를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가서는 안 되고요. 자기 전에 의치를 세척한 후에는 빼서 보관합니다. 의치를 세척할 때요, 의치용 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서 미온수로 의치를 닦고요. 의치를 보관할 때는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50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돕는 방법은 1번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두고 베개를 받쳐준다. 2번 방수포를 다리 밑까지 깐다. 3번 허리 아래 수건을 놓아 가슴 위까지 감싼다. 4번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린다. 5번 솜으로 귀를 막고 눈은 뜨고 있어도 된다. 정답은 4번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린다.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는요,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두고 베개를 치워줍니다. 방수포는 어깨 밑까지 깔고요, 또 어깨 아래에 수건을 놓아서 가슴 위까지 감싸줍니다. 솜으로 귀를 막고요, 눈은 수건을 올려놓습니다. 대상자를 침대에서 머리 감길 때는요,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신 다음에 소량의 샴푸를 묻혀서 머리를 감깁니다. 또 뒷머리는 머리를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구고요. 헤어드라이로 반드시 머리를 말려드려야 합니다. 51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회음부 청결로 방광염, 요로감염을 막을 수 없다. 2번 회음부는 질, 요도, 항문 순서로 되어 있다. 3번 회음부는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4번 따뜻한 물을 회음부에 끼얹은 다음 닦는다. 5번 누워서 무릎을 펴게 한 후 닦는다. 정답은 4번 따뜻한 물을 회음부에 끼얹은 다음 닦는다. 회음부 청결만 잘해도 방광염이나 요로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음부는 요도가 맨 위고요. 가운데 질, 그 다음 맨 끝에 항문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닦아주고요.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한 다음 이제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어줍니다.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수건을 겹쳐서 깔아주고요. 변기를 밀어 넣습니다. 또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에 앞에서 뒤로 닦아줍니다. 52번 체위 변경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단추가 있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선다. 나. 마비된 쪽 손을 쥐고 상의를 올려 입힌다. 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을 잡아 팔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 단추를 잠근다. 1번 가, 나, 다, 라. 2번 나, 가, 다, 라. 3번 가, 다, 나, 라. 4번 다, 가, 나, 라. 5번 나, 다, 가, 라. 정답은 1번 가, 나, 다, 라. 체위 변경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단추가 있는 상의를 입힐 때는요. 입마 벗건을 기억하셔갖고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이고요.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을 먼저 입혀드립니다. 그래서 단추가 있는 상의를 입힐 때 순서는요. 먼저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서서 마비된 쪽 손을 쥐고 상의를 올려 입힙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을 잡아 팔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단추를 잠그면 됩니다. 53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올바른 순서는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나.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다.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는다. 라.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마.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1번 가, 나, 다, 라, 마. 2번 나, 가, 다, 라, 마. 3번 가, 다, 나, 라, 마. 4번 나, 다, 가, 라, 마. 5번 다, 가, 나, 라, 마. 정답은 2번 나, 가, 다, 라, 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는요. 먼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려요. 머리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슴에 양손을 포개 놓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54번 오랜 시간 누워있는 대상자가 호흡곤란이 나타날 때 도움을 주는 치위 자세는 1번 앙와이, 2번 반자위, 3번 복위, 4번 측위, 5번 좌위. 정답은 2번 반자위. 대상자가 호흡곤란이 나타날 때는요. 반자위, 반만 좀 앉혀서 이렇게 일으켜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 어르신의 그 체위 자세에서 앙와이는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자세입니다.
편안함을 위해 무릎과 발목 밑에 타월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주고요. 반자위는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 자세예요. 그래서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주면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계실 수 있습니다. 복위는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자세이고요.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월을 받치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해 줍니다. 측위는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정할 때 자세예요. 그래서 대상자의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은 굽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55번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휠체어를 침대 난간에 붙인다. 2번 대상자의 양발이 휠체어 옆쪽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지지한다. 4번 대상자의 어깨를 끌어안아 몸을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힌다. 5번 대상자가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는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의 휠체어를 침대 난간에 붙입니다. 또 대상자의 양발이 휠체어 앞쪽 바닥을 지지하게 하고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합니다. 또 끌어안을 때는 대상자의 허리를 끌어안아서 몸을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힙니다. 또 주의할 점으로요.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을 때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잠궈야 되고요. 발 받침대는 다리가 걸리지 않도록 젖혀 놓습니다. 대상자를 앉힌 후에는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받침대 위에 올려 놓습니다. 56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열고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2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건강한 쪽 무릎을 지지한다. 3번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한다. 4번 대상자의 다리를 모아서 자동차에 올려놓는다. 5번 대상자와 동승하는 경우 대상자의 앞에 앉는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한다.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할 때는요.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습니다. 또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하고요. 또 대상자의 다리를 먼저 엉덩이부터 시트에 앉게 한 다음에 대상자의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동승할 때는요. 대상자의 옆에 앉습니다. 5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내려갈 때 보행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5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정답은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내려갈 때는요. 마비된 쪽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가 가고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갑니다. 대상자가 버스를 타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가고요. 평평한 길을 가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는 마비된 다리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으로 갑니다. 58번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모아서 다른 세탁물과 한꺼번에 세탁한다. 2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로 닦는다. 3번 배설물은 반드시 장갑을 착용 후 처리하고 손을 씻는다. 4번 한 번 사용한 일회용 장갑은 세척 후 다시 사용한다. 5번 분비물이 묻은 물품은 바로 버린다. 정답은 3번 배설물은 반드시 장갑을 착용 후 처리하고 손을 씻는다.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할 때는요.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분류해서 세탁해야 합니다. 또 혈액이 묻은 의류는 찬물로 닦은 다음 더운 물로 헹구고 소독해야 되고요. 한 번 사용한 일회용 장갑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또 분비물이 묻은 물품은 따로 세탁하거나 씻어서 씁니다. 59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번 수동 휠체어, 2번 이동 변기, 3번 성인용 보행기, 4번 목욕 의자, 5번 욕창 예방 방석. 정답은 1번 수동 휠체어.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대여 품목으로는요.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입니다. 대여 품목은 대체적으로 좀 크고 좀 값이 나가는 그런 물품이고요. 그 다음에 구입 품목은 사는 거죠. 그래서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간이 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처럼 좀 자그마하고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는 그런 품목입니다. 구입하거나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도 있는데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나 경사로는 구입할 수도 있고 또 대여한다는 그러니까 빌리는 거거든요. 대여하는 품목이 되기도 합니다. 60번 다음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번 시력이 좋은 대상자, 2번 적절한 신발을 착용한 대상자, 3번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대상자, 4번 보행장애가 없는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 5번 만성 질환으로 2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정답은 3번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대상자.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요. 시력이 떨어진 대상자이고요. 또 신발이 너무 크거나 헐거워서 그런 신발을 착용한 대상자입니다. 또 보행장애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나 아니면 만성질환으로 4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또 집안의 낙상 위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요. 집안이 정리가 안 되어서 막 어지럽고 또 전등이 희미한 경우, 또 보조기구로 지팡이나 목발 같은 것이 크기나 형태가 맞지 않은 경우, 또 공간들의 디자인이 손상을 유발하도록 디자인된 경우, 이런 경우에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61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음식 중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은 1번 쇠고기, 2번 소시지, 3번 고구마, 4번 콩나물, 5번 명란젓. 정답은 3번 고구마. 칼륨이 많은 식품에는요. 통밀, 고구마, 돼지고기, 고등어, 바나나, 오렌지, 사과, 시금치, 버섯, 우유, 땅콩, 호두 등이 있고요. 고혈압 대상자에게 칼륨이 든 음식을 제공하는 이유는요.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설하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62번 씹고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가 식사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는다. 2번 국수류는 길게 해서 먹어도 괜찮다. 3번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는다. 4번 유제품류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가 좋다. 5번 한 번에 많이 드시게 큰 숟가락을 이용한다. 정답은 3번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는다. 쉽고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가 식사를 할 때는요.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국수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드리고요.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보다는 떠먹는 형태가 좋습니다. 또 드실 때는 작은 숟가락으로 여러 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씹고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인 경우에 고기나 생선, 콩 반찬을 매일 드시면 좋고요. 유제품과 과일을 매일 먹고 채소 반찬을 매일 드셔야 합니다.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고 음식을 잘게 잘라서 또 바른 자세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63번 대상자의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옳은 것은 1번 환기할 때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아야 한다. 2번 실내 온도는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이 바람직하다. 3번 습도는 30에서 70%가 적합하다. 4번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의 장애를 초래하므로 커튼, 발, 블라인드 등을 사용한다. 5번 야간에 화장실의 조명을 어둡게 한다. 정답은 4번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의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커튼이나 발, 블라인드 등을 사용합니다. 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환기를 하는데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으면 안 되고요. 간접 환기를 해야 됩니다.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합니다. 또 자연 채광이 좋죠. 그래서 밝고 습도가 낮기 때문에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맞출 때는요.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좋고요. 습도는 40에서 60%가 적합합니다. 야간에도 화장실에 조명을 켜두는데 너무 어둡지 않게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번 식사 전에 대상자가 먼저 음식의 온도를 확인하게 한다. 2번 대상자의 식사 습관에 맞춰서 식사하도록 준비한다. 3번 약간 가벼운 숟가락을 주어서 먹기 쉽게 해준다. 4번 식탁에 앉으면 10분 정도 앉아서 기다리도록 한다. 5번 체중이 감소하면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 정답은 5번 체중이 감소하면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를 도울 때는요. 식사 전에 요양보호사가 음식의 온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규칙적인 일과에 맞춰서 식사하도록 준비해야 되고요. 또 숟가락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어르신이 식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 식탁에 앉으면 즉시 식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하실 때 음식을 흘리거나 손으로 먹을 경우를 대비해서요. 비닐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주면 좋습니다. 또 식사할 때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혀서 옷을 깨끗이 유지하고요.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내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65번 치매 대상자의 옷을 입힐 때 돕는 방법은 1번 몸에 꼭 끼는 옷을 입힌다. 2번 색깔이 요란하고 장식이 달린 옷을 선택한다. 3번 대상자가 옷 입는 시간이 길어지면 요양보호사가 입혀드린다. 4번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아준다. 5번 대상자가 옷 입기를 거부하면 강제로 입도록 한다. 정답은 4번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아준다. 치매 대상자 옷을 입힐 때 돕는 방법은요. 몸에 꼭 끼는 옷을 입히면 안 됩니다. 색깔이 요란하고 장식이 달린 옷은 안 되고요. 조이지 않는 고무줄 옷이 좋습니다. 입고 벗기가 좋습니다. 또 대상자가 옷 입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혼자 입도록 격려합니다. 대상자가 옷 입기를 거부하면 잠시 기다린 뒤에 다시 시도합니다. 치매 대상자 옷을 입힐 때는요.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하고 빨래하기 쉬운 옷을 제공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앉아서 입게 하고요. 단추나 이런 지퍼보다는 부착용 접착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면 옷 라벨에 이름을 써두는 것도 좋습니다. 66번 치매 대상자의 거주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번 치매 대상자는 그림보다는 글로 쓰인 단서를 사용한다. 2번 인지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복잡하게 한다. 3번 치매 대상자의 방은 2층이 조용해서 좋다. 4번 치매 대상자는 시력이 좋아서 비슷한 색깔 구분이 쉽다. 5번 욕실에서 사용하는 세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5번 욕실에서 사용하는 세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치매 대상자 거주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는요. 치매 대상자는 글씨로 쓴 단서보다는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환경을 단순화해야 되고요. 또 치매 대상자의 방은 1층이 안전합니다. 또 치매 대상자는 시력이 약해서 색깔 구분이 어렵습니다. 또 유리창에는 그림을 붙여서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도록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하고요. 낮에는 밝게 하고 밤에는 밝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곳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67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를 돕는 방법은 1번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2번 낮 동안에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 3번 오후 저녁에 커피나 술을 마시게 한다. 4번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 외출을 금지한다. 5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 상태에 맞춰서 하루 일정을 만든다. 정답은 2번 낮 동안에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를 돕는 방법으로요.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졸더라도 낮잠을 주무시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오후 저녁에 커피나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요. 잠에서 깨어나서 외출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같이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하루 일정을 규칙적으로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수면 상태를 관찰한 다음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요.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경우 돕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2번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배회 증상을 줄인다. 3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준다. 4번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 놓아 대상자의 출입을 관찰한다. 5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는다. 정답은 5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는다.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으면은 대상자가 더 초조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크게 틀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어요. 또 침대 옆에 매달려 있는
그런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이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69번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다른 사람과 귓속말을 한다. 2번 침해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화를 낸다. 3번 침해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한다. 4번 훔쳐갔다고 주장한 물건을 찾은 경우 비난하고 훈계한다. 5번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하게 한다. 정답은 5번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하게 한다. 침해 대상자가요,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막 의심하고 화를 낼 때는요, 귓속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침해 대상자에게 화를 내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또 침해 대상자가 환각이나 이런 것으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막 아니라고 부정하기보다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훔쳐갔다고 주장한 물건을 찾은 경우에도 훈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도둑망상으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막 의심을 할 경우에는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막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70번 침해 대상자가 심한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이해하지 못한 말은 다른 형태로 설명한다. 2번 천천히 침해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3번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왜 그랬는지 질문한다. 4번 힘으로 제압하고 행동을 저지시킨다. 5번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른다. 정답은 2번 천천히 침해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침해 대상자가요, 심한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할 때는요, 다른 형태로 설명하지 말고요, 같은 말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관심 변화를 유도하고요, 또 행동이 진전됐어요. 그럴 때 왜 그랬는지 질문하지 않아야 합니다. 힘으로 제압하고 소리 지르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런 침해 대상자가 욕설이나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은 파괴적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특징은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오래 지속되지도 않고요. 처음에는 분노로 시작해서 에너지가 소모돼 갖고 지치면 파괴적 행동을 중지합니다.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집니다. 71번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가 몸부림을 치면 신체적 제한을 한다. 2번 실내 조명을 밝지 않게 한다. 3번 해질녘에는 침해 대상자 혼자 있도록 한다. 4번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5번 낮 시간 동안의 활동을 줄인다. 정답은 4번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해질녘이 되면 어르신이 그 석양증후군을 앓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막 불안정해서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럴 때 몸부림을 친다고 제한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실내 조명을 밝게 해드립니다. 또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함께 있는 것이 좋고요. 또 낮 시간 동안에 움직이거나 활동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석양증후군이 해질녘이 되면 오기 때문에 그때쯤 돼서 침해 대상자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익숙한 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고요. 또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음료수나 등 마사지, 음악 듣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72번 인지자극 훈련 프로그램 중 빗소리, 냇물소리, 닭 울음소리 등 청각적 자극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1번 언어 능력 향상, 2번 기억력 향상, 3번 계산력 향상, 4번 공감력 증대, 5번 판단력 증대. 정답은 2번 기억력 향상. 빗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 등은 청각적 자극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을 자극할 수 있어요. 또 이 소리를 듣고 예전에 내가 살던 고향의 일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언어 능력이나 진압력까지도 자극이 됩니다. 73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요양보호사 1번 그분 모셔다 드릴까요? 2번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3번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4번 제게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5번 저도 잘할 수 있어요. 정답은 3번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대상자가 하는 대화에서 요양보호사는요 공감적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기울여서 듣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74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말을 알아들으면 빨리 말한다. 2번 입을 작게 벌려 정확하게 말한다. 3번 목소리를 높여 크게 말한다. 4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5번 대상자의 옆에서 이야기를 하며 되풀이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난청 어르신하고 의사소통할 때는요. 천천히 차분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입을 크게 벌려서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요. 목소리를 너무 높이지 말고 적당한 크기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면 화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상자 옆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앞에서 대상자 옆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서 알아들을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난청 대상자하고 의사소통할 때는요.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하고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요.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고 시선을 맞추면서 이야기합니다. 75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소일 활동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림 그리기, 2번 서예교실, 3번 종이 접기, 4번 민요교실, 5번 신앙송. 정답은 3번 종이 접기. 대상자 여가활동 유형으로는요. 자기개발 활동이 있습니다. 책 읽기,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신앙송, 악기연주, 백일장, 민요교실, 창작활동 등이 있고요. 가족 중심 활동에는 가족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가 있습니다. 종교 참여 활동에는 교회, 사찰, 성당 가기 등이 있고요. 사교오락 활동에는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이 있습니다. 운동 활동에는 체조, 가벼운 산책이 있고요. 소일 활동에는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 놀이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어르신은요. 자기개발 활동이나 소일 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활동이나 소일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76번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2번 허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준다. 3번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준다. 4번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한다. 5번 담요를 덮어줘 체온을 유지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보통 격려는 1, 2분 정도 짧게 끝나요. 그래서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발작이 5분 이상 가면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77번 대상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발목이 골절되었을 때 응급처치는 1번 대상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옮긴다. 2번 반지, 팔찌 등 장신구를 빼면 의심함으로 그대로 둔다. 3번 상처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4번 튀어나온 뼈를 직접 압박하여 고정한다. 5번 담요 등을 덮어주어 대상자를 따뜻하게 한다. 정답은 5번 담요 등을 덮어주어 대상자를 따뜻하게 한다. 발목이 골절되었을 때 대상자를 스스로 막 움직이게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 다친 부위가 이렇게 부으면은 반지나 팔찌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장신구를 빼드려야 합니다. 또 상처 부위에는 초기 상처 치료로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튀어나온 뼈를 직접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이 골절되었을 때 담요를 덮어줘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손상 부위에 장신구가 있으면 붓기 전에 빼줘야 되고요.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한 다음 병원으로 이송할 때는요. 필요하면 손상 부위에 부목을 댈 수도 있습니다. 78번 노인의 안전한 약물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비처방약은 의사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2번 모든 약은 식후에 복용한다. 3번 약은 녹차, 우유 등과 함께 복용해도 된다. 4번 약 삼키는 것이 어려우면 모두 잘라서 복용한다. 5번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정답은 5번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노인이 비처방약을 드실 때에는 의사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약은 꼭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복용하는 약도 있습니다. 약을 드실 때 녹차나 우유 등과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를 방해하게 되고요. 약 삼키는 것이 어렵다고 잘라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셔서 가루를 낸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또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서는요. 대상자 단골병원이나 약국을 정해서 다니는 것이 좋고요. 과다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은 간이나 신장 등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몽주스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같이 드셨을 경우 부작용을 증가시키고요. 오렌지 주스는 철분제와 복용하면 흡수율이 증가됩니다. 79번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이유는 1번 의식 회복, 2번 폐기능 회복, 3번 합병증 예방, 4번 근골격계 회복, 5번 심장과 뇌에 충분한 혈액 공급. 정답은 5번 심장과 뇌에 충분한 혈액 공급.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요. 혈액을 순환시켜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원을 켠다. 2번 패드를 붙인다. 3번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모두 물러나게 한다. 4번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5번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한다. 정답은
3번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모두 물러나게 한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는요. 전원을 켠 다음에 패드를 붙이고요. 그 다음 심장 리듬을 분석한 다음에 모두 물러나게 하고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요양보호사, 모의고사, 실기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출제 빈도수가 높은